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이제 오늘 갑니다. 오늘 갈 장소는 그 아래 포항서 올라오다가 받는 협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답사 겸 이제 그쪽에도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이제 신항로로 갑니다. 과연 자리에 좋아 보이는 자리가 몇 자리 있던데 일단 뭐 한번 가서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오늘 뭐 정찰 겸 답사 겸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리가 평상시에 제가 가는 산행 거리보다는 거의 배 정도 길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도 처음 가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또 두렵고 설레고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 처음 가는 자리에서 최강 도라지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면 온도는 뭐 수온주는 한 15도 정도 됩니다. 그냥 평상시 날씨하고 비슷하네요. 춥지도 않고 쌀쌀하지도 않고 그런 덥지도 않은 그런 날씨입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참을 돌아서 저기 하천 저 건너편에 저기가 황구가 가야 할 절벽입니다. 저 좌측편으로 들어가다가 진입로가 하도 좁아가지고 한참 지나가지고 우회해가지고 건너가는 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지금 다시 다음 갈 길을 찾아서 지금 왔습니다. 야, 길이 저 산까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까지 가고 나머지는 황구가 저 우측편에서 차를 어디 대고 걸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저 건너편 절벽 강 쪽에 저 절벽 중턱이 황구가 오늘 갈 장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황구가 강 쪽에 협곡인데 좌우측에 진입로가 있는데 좌측으로 처음에 진입하다가 길이 너무 복잡고 또 농장도 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차가 막 좌우에 막 끓길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진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km 정도 돌아가지고 그 건너편 우측 편으로 오히려 오니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좀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이제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는 그 과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 오는 곳에 오면 어차피 처음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위성 지도하고 또 실질적인 또 길의 그런 현장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좀 몇 번 헤매다가 이렇게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황구가 산도 좀 둘러보고 이 강 쪽에 하천도 좀 둘러보고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지금 거리도 많이 왔지만은 또 진입로 찾는다고 좀 이렇게 지체돼가지고 생각보다 거의 1시간 정도 오버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왔으니까 또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2병이고요. 그 다음에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이제 황구가 도착했으니까 새로운 강 쪽에 정말로 100년간 아무도 안 간 절벽인지 진짜 100년의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황구가 걸어서 강 쪽으로 진입해가지고 저 바위 쪽에 있는 쪽으로 해서 저 산 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숲에 가려진 이 속에도 저 절벽지대가 바위지대가 꽤 많습니다. 일단은 오늘 예상 목표 장소는 저 정상 쪽 절벽이니까 저거 보고 이쪽으로 오면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저 산의 느낌은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지금 바위 쪽으로 절벽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야, 생각보다 부천선이 꽤 있거든요. 좀 없는 데도 있지만 많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부천선이 이 산행의 변수 같습니다. 일단은 요 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상층부의 절벽이 계속 있으니까 지금부터 올라가면서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절벽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저 상층부 중간, 난간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야, 바위는 좋은데 이 방향이 이 강 쪽으로 휙 꺾이니까 방향이 정남이 아니다 그 남서쪽 하고 서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도라지 있을 만한 자리에 지금 다 부처선이 지금 점령해 뺐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오늘 산행의 변수는 뭐냐면 생각보다 절벽지대가 밋밋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절벽이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절벽 자체도 조금 낮으면서 경사도 조금 완만하거든요. 이러면 접근성이 좋아져서 손 타기가 쉽죠. 일단 산행하기에는 항구가 편한데 이러면 접근성이 좋습니다. 꽝칠 확률도 있겠는데 보니까요. 자, 일단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항구 예상했던 대로 이게 남쪽하고 서쪽하고 약간 치우쳐져 있으면 약간 습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핫소가 많습니다. 자, 이놈은 지도 뭐 도라지도 아닌 것이 도라지처럼 절벽 중턱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자리에는 부추선이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절벽 중턱에 삭대가 하나 있는데 도라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기 올라가 봐야 합니다. 지금 긴가민가하네요 보니까. 자, 옆으로 큰 절벽 따라서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드디어 봤습니다. 아까 그건 도라지인지 아닌지는 제가 올라가 봐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삭대 2개짜리 도라지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엄청나게 굵고 긴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저 절벽 난간에. 야, 저 통백일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한번 올라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 요건 어린 새끼죠. 여기도 하나 있고. 항구가 좌측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저쪽 절벽들이 갑자기 마음에 드는 절벽이 있길래 그래서 위로 또 쳐다보는데 드디어 하나 봤습니다. 아, 진짜 기분 좋습니다. 일단은 이 위로 어디 올라가야 확인되니까 올라갈 길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참 후에서 항구가 도라지인데 왔습니다. 여기 통백에 삭대 2개짜리 상대가 있고 그 옆에 큰 게 음이거든요. 야, 원래 본 삭대 중에서는 일단은 물론 많이 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큽니다. 자, 문제는 저 공간이 얼마나 있냐 그것이 관건인데 저 밑에 흙 있는 자리에 지금 얼마 없거든요. 저기서 한 50cm 옆으로만 좀 이동해가 저쪽에서 자랐으면 참 좋은데 이쪽에는 지금 공간이 얼마 없지 싶은데,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지금 밑에는 한 7, 8m 수직 직벽입니다. 그냥은 작업 못 하거든요. 일단은 로프를 세팅해야만이 저 도라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항구가 일단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장비 세팅해 가지고 이 도라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그래도 일단은 캐고 안 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도라지가 자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항구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부처선이 너무 많길래 야, 원래 강 쪽에 물론 부처선이 많긴 많은데 생각보다 많구나 싶어서 오늘 이거 뭐 산만 보고 절벽만 보고 가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초입 말고 이쪽으로 점점 진입하니까 부처선의 세력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있네요. 자, 일단은 장비 세팅해 가지고 작업을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항구가 40m 로프를 저기 굵은 굴참나무 2군데가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자강기를 세팅했으니까 저 아래 절벽 난간에 좀 도라지가 있거든요. 저쪽으로 지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역시 저게 도라지 삭대가 제법 크잖아요. 세력이 크니까 여기 어린 것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네요. 요것은 잎이 2개씩 올라오죠. 요거는 어린 겁니다. 요거는 한 2, 3년 되는 그런 도라지. 일단 5년 미만의 도라지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 새 잎으로 올라온 것은 요거보다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도라지가 첫해 한 2, 3년까지는 이렇게 2잎으로 올라옵니다. 새 잎으로 올라와 가지고 세력을 좀 키우면 그 다음부터 한 5년 정도 지나면 첫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야생의 도라지가 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보시죠. 중국까지는 안 되는데 여기 또 어린 삭대가 그렇게 굵진 않죠. 여기도 도라지가 있고 저 옆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지 세력이 꽤 되거든요. 자, 이 난간이 있기 때문에 황구가 로프 안 타고는 이 작업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흙을 지금 털고 있는데 도라지는 지금 굵은 삭대 한 개, 밑에 가는 삭대 한 개 있네요. 도라지 삭대는 2개짜리입니다. 과연 이 아래 공간이 얼마 있나, 이것이 관건입니다. 요거는 요 통벽 사이 속에 있는데 요거는 그냥 손 안 대고 놔두는 걸 하고, 요것만 한번 살살 훑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좌우에 긴 턱수는 나왔는데 이 문제는 몸통입니다. 야, 황구가 이 몸통이 지금 이 우측으로 일로 들어가 있어야, 누우면서 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몸통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통벽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나은 작업입니다. 이러면 도라지가 크긴 커도 메인 뿌리가 별로 없잖아요. 우측 특수처럼 절로 누워서 저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 황구 예상하고 또 틀리게 갑니다. 일단은 좀 더 작업해보고 안되면 뭐 다시 묻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 심든지 일단은 도라지가 나와봐야 됩니다. 이제는 초입분 나왔으니까 좀 더 작업해 보겠습니다. 역시 황구가 우려했던 대로 이쪽으로 뿌리가 없고 이 바위 속으로 파고들어가 있습니다. 도라지는 뭐 대물까지는 안되고 한 중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도라지가 두 뿌리입니다. 지금 어린 것도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거 같은 거라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네요. 자, 이건 놔두고 이쪽 것만 일단은 최대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올라와서 로프하고 짐하고 도라지는 한 중급 정도 되길래 황구가 양용으로 쓰려고 하나 갖고 왔습니다. 완벽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캐다가 그걸 잘랐거든요. 자, 처음 오는 장소에서 탐사 겸 답사 겸 왔는데 뭐 대물 도라지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 잠깐이나마의 엄청난 기대와 떨림과 그런 설렘과 행복이었습니다. 자, 저기 삭대 2개짜리하고 저 어린 것들은 저기 놔뒀으니까 아마 종족 보존은 잘 할 것 같네요. 자, 다시 저 절벽 상층부 쪽으로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계속 수색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원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황구가 찾던 엄청난 대물의 도라지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저 아래 중간 턱에 있다가 이제 여기가 상층부 절벽입니다. 이런 통벽들 사이에 중간에 턱이 있어야 되고 턱 사이에 그런 공간이 있어야 공간이 있어야 도라지가 자생할 여건이 되는데 공간이 있는 자리에는 이렇게 부초선이 다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일단 계속 가면서 또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온나무는 아닌데 좀 특이하네요, 나무 자체가. 그리고 절벽 중간에 이런 턱들이 있는데 이런 데가 벌통 놓기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하천이잖아요. 강 쪽이 하천이고 야생화 같은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시야도 좋으니까 이런 데 벌통 놓으면 최고 좋은데 황구집 근처에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도 보이고 산도 있고 절벽도 있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까마귀 새끼들 몇 마리 올라와가 막 우웁니다. 자, 절벽 난간을 수색하고 있는데 이런 끈이 있습니다. 끈이 이게 뭘까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황구가 땡기니까 막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 2년 된 게 아닙니다. 이거 10년 넘은 거 이런 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데 자, 코리아 태권도 적혀 있거든요. 이게 매일빵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구보다 한 10년 전에 왔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매일빵을 일반 사람들이 매는가요? 좀 신기하네요. 자, 계속 절벽 난간 쪽을 수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위에가 정상이거든요. 정상 쪽 절벽을 올라가는데 황구가
지금 이거 중간, 난간 쪽을 계속 살펴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꽤 굵은 하수 줄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로프 안매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요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꽤 굵네요. 하수 줄기 자체가. 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자, 이게 하수 줄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 검은 것은 묵은 줄기입니다. 자, 줄기로 봐서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캐봐야 알겠죠. 이것도 캐보고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주변 정리부터 좀 해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하수가 꽤 참합니다. 일단은 줄기 상태로 봐서는. 자, 하수가 나오는데 항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큽니다. 일단은 조심해서 이 담금할 정도의 양이 그 크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해서 계속 작업해 보겠습니다. 보기보다는 굵으면서 모양도 잘 나오거든요. 이 아래쪽으로 그 밑에서 조금만 더 가면 통백이 싶은데 왜 누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작업합니다. 하수가 이 밑에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아주 뭐 크진 않지만은 중급 이상은 됩니다. 길이는 한 7, 80cm 될란가요.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더 굵어져야 되는데 굵기가 좀 아쉽긴 아쉬워도 모양은 참하네요. 일단은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수가 나왔습니다. 야, 모양은 상당히 멋진데 이 밑에 게 좀 더 굵으면서 좀 더 내려갔으면 한 이 정도만 한 30cm만 더 길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아쉽네요. 이 밑에가 저 밑에 통벽이니까 더 이상 그것은 뭐 길게 뻗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하긴 참합니다. 하수가 그냥 대충 같으면 대충 아까 도라지 봉지에 똘똘똘 말아서 나무하고 이렇게 같이 말아서 가면 되는데 이게 모양도 좀 나오고 작품성도 좀 되거든요. 담금할 정도 되니까 도라지는 뿌리가 하수보다 가늘지만은 이게 뭔가 유연하기 때문에 낭창낭창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에 사고 나무까지 하나 여도 안 부러지는데 하수는 이거 유연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아주 땅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잘 부러지거든요. 산행 중에서 산행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만에 넘어지면 하수는 100% 부러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한테 지금 항구가 여기 부목 하나 돼 가지고 이거를 케이블 타이로 당겨서 묶을 겁니다. 묶어서 또 이동하려고요. 또 뭐 아프신 분이 도라지하고 하수를 의뢰하신 분이 있는데 하수는 항구가 잘 안 캐거든요. 껍질 벗기기 귀찮아가 안 캐는데 생각보다 이거 하수가 괜찮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요 부목 돼 가지고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가지고 나무에다가 부목됐습니다. 이러면 이동 중에도 안 부러지거든요. 이래 가지고 아니면 요 나뭇가지를 하나 더 잘라 가지고 나뭇잎까지 해 가지고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하수가 그래도 뭐 참합니다. 절벽에 하수가 있으면 이렇게 일반 야산에 있는 하수보다 모양도 잘 납니다. 근데 왜냐면 이 대빵이 잘 없죠. 이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 굵게 자란다는 것이 힘듭니다. 절벽에서는. 자, 요거는 갖고 갑니다. 자, 항구가 써 있는 곳이 이것이 이 산의 정상적 절벽입니다. 가장 높은 절벽이고 절벽 높이는 한 20m 넘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어차피 이 난간에는 지금 이거 뭡니까 부처선 때문에 도라지가 없다 해도 요 아래 지금 한 5m, 6m 아래 턱이 있거든요. 이런데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멋진 게 있을만한 자리, 이런 자리가 저 100년 된 도라지가 있을만한 자리입니다. 근데 뭐 보이진 않네요. 자, 그리고 처음 오는 곳에서 도라지 자원도 받고 또 이렇게 하수도 하나 얻었으니까 큰 욕심은 없습니다. 또 이 방송 그 영상 분량도 나왔잖아요. 이제 설렁설렁 하면서 저 출발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높은 산은 아닌데도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이 강이 흐르고 이 물길이 이렇게 휘감아 치니까 상당히 뭡니까 산세나 기운들 그런 것이 좋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 정상 쪽에 길이 나 있는데, 한국가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안 다니고, 옛날에는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이 사람들이 옛날 그 어르신들이 다니던 그런 길 같습니다. 산길처럼. 자, 그리고 이 상등부 절벽 난간을 쭉 따라오는데, 도화지는 아직 안 보이거든요. 계속 난간대로 계속 가버리면 너무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다시 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중간 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등부 턱에는 생각보다 도라지가 없습니다. 아까 도라지 삭대를 이 산의 중간 절벽 턱에서 봤기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이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 상층부 정상 쪽 절벽 있다가 이제 계속 내려와서 이 중간 턱 절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출발지 쪽으로 가면서 요 아래 절벽 난간이 있고 이 상등부 절벽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봅니다.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늘 산행 자체가 시야도 잘 트여 있고 잡목들이 없고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산행 자체는 그리 빡시진 않는데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해야 되는 게 빡셉니다. 한 20m 이쪽 절벽 보고 갔다가 또 내려가서 20m 보고 밑에 절벽 보고 또 올라왔다가 이렇게 계속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왜 여기 있었냐면 지나가다가 저기 돼지 콧구멍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황구가 저 멀리서 볼 때는 그 멧돼지 콧구멍인 줄 알았습니다. 멧돼지 콧구멍 같이 생겼죠. 진짜 신기하네요. 멧돼지 콧구멍 바위입니다. 자, 황구가 이 멧돼지 콧구멍 보고 신기해가지고 이래 봤는데 이 멧돼지 콧구멍 보다가 옆에 또 둘러보니까 저기 저런 게 있습니다. 자, 저기 중급에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황구가 보고 찾은 게 아닙니다. 멧돼지 콧구멍 보고 왔다가 우연히 본 겁니다. 야, 바위 사이에 저 공간이 얼마나 없지 싶은데 지금 저기 올라가서 또 로프 타고 살펴보냐 안 보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자원이 있기는 있네요. 그래도. 자, 아까 저 위쪽에 돼지 콧구멍 바위 그쪽에서 도라지 삭대를 하나 보고 이 아래쪽이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야, 이제 난간의 턱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데 한 방 있어줄 만한 자리인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그렇다고 무작정 로프 타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일단은 조금씩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천 쪽으로 강 쪽으로 거의 다 내려와 갑니다. 저 밭이 보이고 이제 저기 강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바로 내려가도 되는데 내려가는 길도 찾아야 되고 황구가 이 자리에서 한 5분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쪽 낮은 산의 정상 쪽에 굉장한 절벽이 또 하나 들어앉아 있네요. 이것만 보고 하산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숲속에 엄청난 절벽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그거 살피고 저쪽으로 해서 하산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초콩 하나 먹고 또 움직여 봅니다. 이제 산속을 다 봤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가시덤불 해치고 내려왔거든요.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황구차가 있습니다. 한 6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태광 두더지인데 이 두더지는 왜 여기 놔두고 갔는지 일 시켰으면 집에 데리고 가야지. 얘 놔두면 햇빛에 기계 다 썩을 낀데 맞죠? 태광 두더지입니다. 태광 두더지. 자, 황구는 오늘도 또 궁금한데 와봤고 답사하게 왔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조금만 가면 황구차가 저기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한 6시간 조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한 6시간 만에 하산해서 차에 왔습니다. 여름산에는 산에 찐득이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 산행하시고 난 다음에 옷을 다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갈아입고 그 다음에 옷을 다 털고 이렇게 해서 세탁할 거는 세탁하고 또 다음에 입을 건 다음에 입고 그래야만이 저 찐득이를 좀 그래도 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력탄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뭐 아주 먼 곳은 아니지만 왕복 한 120, 30km 정도를 갔다 왔습니다. 물론 뭐 가까운 곳에 산행지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행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동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곳으로 가야만이 이 산행지가 계속 나오는 거지 한 곳에만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장거리 산행이라는 것도 내가 뭐 형편이나 여건을 보고 가는 거지 내가 생업이나 이런 것을 다 팽개치고 뭐 몇 박 며칠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형편과 내 시간과 그리고 내 수준과 그리고 기타 여건을 맞춰서 산행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왕구가 오늘 같은 그런 산행지는 뭐 그래도 왕복 2시간 멀게는 3시간 거리인데 그게 황구는 지금 오후에 본업이 있기 때문에 또 4시간 거리까지 가버리면 왕복 그 운전 시간하고 산행 시간하고 시간까지 겹치면 산행 시간이 빡세거든요. 그리고 그 왕복 이동 거리가 많아져 버리면 차에서 운전하는 것도 피곤하지만은 또 산행지에서 혹시나 돌발이나 변수 상황이 생겨서 산행이 딜레이가 되면 그러면 또 마음이 급해지고 여러 가지 또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행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때는 내가 총 산행 시간 그런 것까지 그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다 감안하셔서 혹시나 돌발 상황이나 변수 상황이 생길 때 또 시간이 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산행이 좀 이렇게 올바르게 되지 전체적인 타임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운전 시간이 막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행지를 잠깐 뭐 2시간, 3시간 짧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2시간 산행하려고 10시간 운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행을 할 때는 뭐 1박 2일 정도 해서 여유있게 좀 산행 시간, 그 운전 시간이 많으면 산행지를 좀 고르실 때 이런 거 모든 것을 감안하셔야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나마 뭐 지금이 여름이니까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벽에 일찍 출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황구가 장거리 산행 같은 거를 여름에는 좀 멀리 가고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황구가 산행지를 너무 멀리보다는 중부권까지 갈 때도 있고 겨울에는 그까지 잘 못 갑니다. 왜냐면 겨울에는 해가 7시 반 정도 뜨니까 뭐 일단 아무리 빨리 출발해도 해가 떠야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산행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운전 시간도 길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계절에 맞춰서 산행지를 황구는 결정합니다. 여름에는 고산지대까지 가고 겨울에는 고산지대는 겨울에는 좀 놔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계절은 고산지대와 먼 거리 그리고 경계 산행에는 짧은 그 낮은 지대와 또 이동 거리가 좀 짧은 곳 이렇게 나눠서 산행을 하셔야만이 또 이렇게 산행 시간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고 산행에서 좀 시간이 급박하거나 촉박한 그런 것을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한여름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 산행하시면 이제부터는 뭐 벌도 본격적으로 집을 다 지었고 세력을 아마 거의 확보했을 겁니다. 그러면 벌도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야생 찐득이 같은 거 그리고 진해 그리고 모기 그리고 특히 독사 같은 경우 뱀 같은 것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특히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영상 보시면 반팔 입고 산행하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팔이나 반바지 입고 산행하는 것은 전쟁에서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 갑옷 안 입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화살이 하늘을 뒤엎을 정도로 빗발치는데 그게 갑옷 입는 거하고 안 입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산행에서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고 이 목에 뭐 모자 안 쓰고 이렇게 산행해버리면 이 노출 부위가 많다는 것은 산행에서 위험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위험 부위가 많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과 부위가 많다는 거예요. 벌이 와서 뭐 쏘거나 물더라도 옷이 있으면 옷이 공간이 좀 있을 때 벌이 쏘는 거하고 이 맨산에 앉아서 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 풀세비 같은 거 있잖아요. 애벌레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나무 위에 굉장히 많이 붙어 다니거나 이 줄 쳐가지고 그 나무 사이에 붙어 있는데 가다 보면 이게 맨살에 붙으면 이게 약간 두드리 부스럼 같은 것도 생기고 막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산행하실 때 오늘 황구처럼 산행할 때 입는 옷 따로 그리고 운전할 때 입는 옷 따로 이렇게 항상 옷을 갈아입으셔야만이 그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찐득이가 물릴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일 수 있고 산행에서 독충이나 이 유해 조수들 그리고 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애벌레들이나 곤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 또 산행을 가면 오늘 그쪽 강쪽 협곡에서 일단 도라지 자원은 봤으니까 하수원은 황구는 별 관심 없습니다. 일단 도라지 자원이 있다는 거 봤으니까 아마 그쪽에 몇 군데 몇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내일은 아마 가장 마음에 드는 자리가 한 자리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양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